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은 이제 합성함수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 합성함수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익숙해지면 편한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함수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함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은 문과 학생들보다는 이과 학생들한테 뭐 미분법이라든지 뭐 적분법이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일단 수투 과정에서 합성함수가 있을 때는 사실 문과 위주의 공부가 되겠죠.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글로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고, 이제 그 집합으로 인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또 제가 나중에 어떤 그림 하나 그려드릴 건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합성함수는 어떤 게 합성함수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집합에 관련된 그림으로 x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우를 f라는 함수로 잡겠습니다. 이 경우를 f라는 함수로 잡으면, 그죠? 만약에 여기가 x였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fx가 되게 됩니다. 그쵸? 이 과정이 f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함수를, 집합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 더. 그러면 y에서 z로 가는 거를 우리가 g라고 잡을게요. g라는 함수로 잡을게요. 그러면 x가 fx가 됐고요. 그죠?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 gfx가 되게 될 겁니다. gfx. 그죠? 그죠? 요 fx가 요 g라는 함수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한 번에 변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g 합성 f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합성함수예요. 그런데 이제 합성함수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보면 F 다음에 G 순서니까 F 합성 G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의 착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이런 거겠지라고 교과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생각해 버리니까,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오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요. 실제로는 fx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나중에 만들어지면 gfx가 붙게 됩니다. gfx.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이 지금 똑같은 게, 이 표현과 똑같은 게, 여러분들이 표현의 약속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표현이 요렇게, 그러니까 gf 그다음에 요렇게 x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g, f, x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x가 가장 가까운 게 먼저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x랑 가까운 쪽이 먼저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x가 fx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만들어진 게 이제 요 g에 대한 함수,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사실 x가 붙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x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중에 합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f 먼저 갔다가 g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만 표시해 두면은 또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또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어,
x 플러스 2였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gx가 한 3x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먼저 이 순서부터 해보겠습니다. f 합성 g 라는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 안에 들어가는 게 gx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gx가 얼마였냐면 3x였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x 자리에 지금 x가 들어갔으니까 x 플러스 2인데 지금은 3x가 들어가 있죠. 3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 자리에 3x를 넣으면 여기가 3x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x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그죠? 차이를 아시겠죠? 얘랑 얘 차이를. x 자리에 x가 들어간 거고요. 얘는 이제 x 자리에 3x가 들어가니까 3x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 다음에 g, f, x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 fx가 되게 되고 그러면 g의 fx가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자리에 3x 이렇게 됐으니까 요 x 자리에 그대로 뭐가 들어가냐면 x 플러스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x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3x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면 지금 값도 얘는 3x 플러스 2가 나왔고 3x 플러스 6이 나왔습니다.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성하는 것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합성함수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번 함수가 거쳐지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비슷한 걸 한번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런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또 한 요 정도 크기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한 바퀴를 못 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네 바퀴 도는 동안 한 바퀴 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가 세 바퀴를 돈다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뭐 제가 예를 들게요. 그냥 네 바퀴를 도는 동안 얘는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얘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얘는 세 바퀴를 돌아요. 얘가 네 바퀴 도는 동안 한 바퀴 돌고요.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세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얘가 네 바퀴 도는 동안 얘는 몇 바퀴 돈다는 게 되는가요? 세 바퀴 돈다라는 게 되죠. 요 관계가 나오죠. 요 관계. 이게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명제에서 봤던 그런 거랑 비슷하죠. P는 Q이고 Q는 R이면 P는 R이다. 이런 거랑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거면 요게 요거다. 조금 이제 왜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만들어 놨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기업 같은 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이게 그 톱니바퀴 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조금만 이걸 올리도록 할게요.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합성함수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좀 필히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익숙하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인데요. 방금 전에 여기서 지금 보셨다시피 합성함수의 성질은 F 합성 G와 G 합성 F는 일단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외 사항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 위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그냥 제가 무조건적으로 또 이제 합성한다고 하면은 이게 무조건 성립이 안 돼, 교환 법칙이 성립이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까봐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그냥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3x고 gx는 2x인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f 합성 gx랑 g 합성 fx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f 안에 2x가 들어가는 꼴이고 x 안에다가 2x 집어넣어 버리면 6x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g 3x가 되고요. 여기 안에 3x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6x가 되죠. 그러면 이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짜맞춰져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에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따다닥 넣어보고 나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네, 얘는 안 되네, 이런 걸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은 성립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결합 법칙은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결합 법칙은 OK입니다. 교환 법칙은 이런 게 교환 법칙이었어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런 게 요런 게 교환 법칙이었어요. 그럼 결합 법칙은 뭐냐면 FGH가 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먼저 하나, 요렇게 먼저 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합 법칙은 이제 순서가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는지 간에 전부 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했을 때 F, G, H 요렇게 나옵니다. 가로 숫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요렇게 나와요. 이 표현이나 계산을 하다 보면 둘 다 요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에 x가 붙게 되면, 그죠? hx부터 먼저 그 다음에 gh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합법칙은 성립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결합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결합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문제 풀 때 좀 약간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결합법칙은 오케이. 그 다음에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no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뭐 딱히 어려운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그냥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합성하는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할 때 항상 합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합성하는 과정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쓸 수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풀이는 아니게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예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는데 fx가 x 플러스 1이고요. gx가 3x 플러스 a입니다. 이럴 때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F에서 FGE가 15일 때 GFE가 얼마인지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요 A라는 걸 구해야 된다는 사실은 플러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FGE가 15라고 했어요. FGE가 15라고 했어요. 그럼 G2를 한번 넣어 보세요. G2가 어떻게 되냐면 G2가 6 플러스 A가 되죠. 6 플러스 A. 그러면 이제 요거를 봤을 때 F에 6 플러스 A를 집어넣었을 때 15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G2가 지금 6 플러스 A니까. 그러면 6 플러스 A를 그대로 X자리에 넣어버리면, 그죠? 어떻게 되냐면, 6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1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마가 되냐면 8이 되게 됩니다. 그죠? 7 더하기 8이면 1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바꿔서 쓸 수 있죠. gx는 얼마다? 3x 플러스 8이다. 그럼 이제 이것만 맞춰 넣으면 되죠. f2가 얼마입니까? f2가 3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gf2가 G3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그죠? 그냥 G3만 넣어주면 되죠. 3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G3 9 더하기 8이 되니까 17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답은 17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이제 합성하는 과정만 좀 잘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근데 문제 풀다가 뭐 또 뭐 실근의 합은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실근의 합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 따라서 함수의 범위가 정해진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함수 범위,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 기본기 강의에서 우리가 하고 넘어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들은 합성함수로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 난이도들의 그 개념들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문제 푸는데 문제가 막혀요 라고 하면은 보통 기본기 강의에서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기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역함수가 더 남았고 그렇긴 한데, 합성함수가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역함수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합성함수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